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 재미난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팔자를 풀 때는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발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발언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발언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팔자는 어떤 분의 팔자일까요? 컨닝을 하셔도 됩니다. 본인 입으로 발언하신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별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컨닝의 팔자입니다. 컷. 땡컷이라는 발언을 해서 전 국민의 어른이 되신 그 어르신의 팔자입니다. 땡이 뭡니까? 팔입니까? 아니면 무기입니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최강이죠. 무엇이 최강입니까?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욱하면서 화를 내면서 컷 하는데 최강일까요? 제발 분노 조절 좀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북콘서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님들의 조모님도 여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조모님이 여자입니다. 어머님도 여자입니다. 마나님도 여자입니다. 귀여운 딸들도 손녀들도 여자입니다. 성모 마리아님도 여자입니다. 세상의 반이 여자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선거철에는 국민의 충실한 종이 되겠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제 국민 위해서 군림하면서 국민을 종으로 여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골오골 모여 앉아서 성비하 발언이나 하고 남자 망신이나 망신은 다 시키고 온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거 잘하는 짓입니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입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언어 순화하시기 바랍니다. 뒷골목의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무슨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남자라면은 실수를 했다면 사나이답게 한마디 사과라도 깨끗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뭐 다릅니까? 마징가 제트 장착하고 나왔다고 뭐 다릅니까? 우월합니까? 사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누구를 지금 방탄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관심 돌리기 작전입니까? 자,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을목이죠. 모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구부러져 있죠. 자, 좀 격한 말로 꼬부라져 있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비틀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기라고 합니다. 고기. 자, 나무는 나무인데 비틀린 나무죠. 간목은 어떻습니까? 직상목입니다. 무조건 고다 이겁니다. 자, 목의 성분을 농활할 때 곡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는 새처럼 보이지만 숫자 2처럼도 보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성향을 띠게 되고요. 두 말을 하게 됩니다. 뒷것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 한번 보십시오. 발을 정자 위에 아니 불자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정의를 부정하는 거죠.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곡이라고 하잖아요. 곡해라고 하잖아요. 곡해를 하는 것은 뭡니까? 아전인수, 경강부회입니다. 왜곡과 곡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왜입니까? 중공이 동북 공정을 통해서 우리 고구려 역사를 통째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을목의 성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심기가 꼬여 있습니다. 혀도 말려 있습니다. 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 주변에서는 곡소리가 요란합니다. 곡소리가 멎을 날이 없습니다. 이 곡소리는 바로 자범을 뜻하는 겁니다. 자범은 구설, 시비가 분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현실 정치인들 중에서 이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는 자범이 많습니다. 문모씨, 이모씨, 안모씨, 홍모씨, 여기다 또 한 분이 최모씨가 플러스가 됐네요. 일반인들도 이 을목들은 뒷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뒷것이 있어요. 제가 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복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중에서 을목들이 가장 많아요. 뒤통수 칩니다. 자, 을목 주인공님들 저를 뭐라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을목은 또 좋은 점은 상당히 생명력이 질깁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극복을 하고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도 또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을목이 3월 달에는 어떨까요? 그 상황이요. 이미 오양으로 진입해서 양기가 승합니다. 건조합니다. 환절기입니다. 조율해서 산불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을목이 하늘에서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적셔 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진중계수가 있네. 물 웅덩이 속에 비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요. 고여 있어요. 이거라도 써야죠. 자, 이때는 3월달이라 아직까지는 추워요. 그래서 이 을목을 병화 태양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춰지면은 조후가 구비됐다고 해서 팔자는 좋은 팔자입니다. 이제 어떤 격으로 나아가느냐,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뿐입니다. 자, 을목이 진토를 보게 되면 정제죠. 확실하게 정제입니다. 연간의 무토가 봉기가 투해서 제격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 중한 토를 호미 하나로서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간목인 쟁기를 봐야 됩니다. 쟁기를. 여기는 호미고 호미로서 넓은 땅을 경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비겁의 동향을 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제다 신약 팔자가 되는 거죠. 초년 고생이 극심합니다. 중간중간에 일이 끊어져 있어요. 비견급제가 신,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이것을 덕비이제라고 합니다. 덕비이제하면 형제, 덕력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집안의 형제도 되지만 외부에서 만난 친구, 동료, 정당 정치인으로서는 맞는 거죠. 이런 게요. 자, 이번에는 식신과 상관이 비견급제의 기운을 빼서 재를 보호해주고 보호해야 됩니다. 비겁이 재를 극하지 못합니다. 이게 완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통관신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관의 동향을 봐야 됩니다. 관성이 비겁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겁은 재를 깨는 신이거든요. 관이 견제를 하게 되면 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과 관성은 재의 보호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 상관 생재격입니다. 재격인데 상관을 보여서 생을 받는 겁니다. 상관격이 재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기준점이 바로 재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한다면 정재격이죠. 정재용 상관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토는 신금을 생합니다. 신금은 관이죠. 재생관이 있네요. 이렇게 신진합수가 돼서 여기는 햇수를 또 생합니다. 이렇게 생하니까 여기는 관이고 여기는 인이란 말이 관인상생도 합니다. 자, 인은 또 나를 생합니다. 팔자가 상당히 좋죠. 연의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상 일위기격이라고. 관은 귀를 조율한다. 이렇게 보고 조우가 갖춰질 수 있는 이 팔자는 조우팔자입니다. 남원에서 인물 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병화가 지금
언변인데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죠. 이렇게 수가 되고 수생목 하면서 빙글빙글 기운이 돕니다. 이것을 주류무체라고 합니다. 두루 주자에다가 흐를 유자, 없을 무자, 체할 체자. 멈추지 않았다 기운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팔자는 좋은 팔자입니다. 어느 수나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팔자죠. 기문의 주류무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원상통기라고 합니다. 원상통기. 기운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 팔자에서 병화가 바로 팔자의 기운을 을목을 빼서 이렇게 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진지 역할을 합니다. 목진지입니다. 길목진지라는 뜻입니다. 즉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교해서 본다면요. 팔자를 움직이는 스위치입니다. 도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상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신은 뭡니까? 상신에 대한 글자는 격을 성격시키는 글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재상 역할을 하고 있죠. 팔자에서요. 재상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해중의 간목은 뭡니까? 신약하니까 이것은 강약 용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관입니다. 이 팔자를 움직이는 도구가 스위치가 상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을목이 상관을 보면 표현이 거칠다. 거침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능이 납니다. 사람을 지기능이냐고 합니다. 지기능이. 내 기운이 강해서 사람을 능멸한다, 모멸한다, 깔본다, 알러본다 이런 성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금이 관이잖아요. 금이요. 관인데 이게 상관은 바로 관의 관이란 말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어떤 규율이나 도덕을 뜻한 이게 해체됐단 말이에요. 해체됐으니까 상관은 뭡니까? 내 멋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멋대로. 그래서 이 관은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상관은 감사직이나 수사직입니다. 감사원, 검사, 검찰, 국정원 이런 데 해당됩니다. 또 이 관이 정치인이라면 상관은 뭡니까?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가 기사 한번 잘못 내면 관이 상하죠. 자, 눈에 뵈는 게 없죠. 이렇게 되면요. 상관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막 나오고 거칩니다. 그래서 특히 을목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성분이 있는데 병화를 봤다면 더욱더 그럽니다. 자, 이런 분들 한번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병화 일간이 기토 상간을 써서 임수, 즉 칠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푸틴입니다. 푸틴. 독재자죠. 독재 독단입니다. 바로 상관을 코드로 쓰는 사람은 독재 독단. 자기 우월주의. 그 다음에 정화가 무토라는 상관을 써서 기토라는 아닙니다. 개수라는 정화의 칠사를 제압하고 다루는 팔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신으로 쓰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팔자만 풀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현재 벌어진 이 상관 병화가 바로 언변 말이란 말이에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 표현이 왜곡되는 게 왜 그럴까요? 제목에 있습니다. 인성이 난립하여 상관을 극제하면 상관이 깨져버렸죠. 인성은 개념인데 개념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설화를 자초하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보자고요.
지금 대운이 임술입니다. 임술. 수극과 할 것 같지만 원명의 무토가 방어를 합니다. 자, 이건 됐죠. 병화가 임술을 보게 되면 수보 양강이 돼서 문제 없습니다. 올해 운이 어떻습니까? 세운이 계묘입니다. 개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가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리려고 했더니 여기는 무토가 이번에는 합을 해서 스톱 시켰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달로 접어들게 되면 개해가 되는 거죠. 개해가 되면 투합이 됩니다. 돌을 던진다 여자가 질투에 합이 돼서 합이 빗장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개수 두 개가 들어가서 바로 태양을 가리는 거죠. 내 말을 표현을 가려버렸단 말이야. 이게 먹구름이잖아요. 이것을 허군 차일이다 말이야. 허군 차일이다. 그런 중에 11월 19일 바로 북콘스트 장애간 그 날이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합을 해서 엮어버립니다. 그리고 합수가 돼서 또 그걸 합니다. 자, 이것을 봉신방급이라고 하죠.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반대로 꺼려 한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신금과 경금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병화는 경금을 보면 떡주무르듯 찬다. 능하 경금이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다섯, 원명에 여섯, 진중계수, 신중에 일곱, 여덟 이렇게 막 난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는 뭡니까? 인성이라면 인. 인은 즉 문서를 뜻합니다. 책을 뜻하기도 해. 필북 콘서트 장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나의 지적 내공을 뜻하는데 학이잖아요. 학문이잖아요. 개념입니다. 내 개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으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제가 첫마디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십니까? 올해는 차분하게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을 추진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난립했다. 즉 개념이 우왕좌왕하면서 상관을 극하니까 상관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막 튀어나온 겁니다. 가려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을목과 병화 상관은 거칠게 표현이 나오는데 더더욱 왜곡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팔자에.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팔자는 상관이 하나가 있으면서 설기구가 약합니다. 이것을 가상관이라고 합니다. 가상관. 설기가 힘이 없다. 진상관은 너무 설기가 되는 거죠. 가상관의 행인운이면 행운에서 인수운을 만나면 필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필멸, 필사라고 하지 않고 필패라고 하겠습니다. 필패. 반드시 패한다. 그래서 뭡니까? 의원직도 상실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굉장히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또 보십시오. 팔자에 진이 있죠? 대운에서 술이 들어왔죠? 원명에 해가 있죠? 또 세운에서 이 달에 해가 들어왔죠? 그런데 뭐가 빠졌나요? 사가 빠졌잖아요. 사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구비되면 이것을 천라지방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던진 그물에 걸렸어요. 꼼짝 말합니다. 이 글자 하나가 없다가 탁 들어와서 동한 게 바로 11월 19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허일 대용입니다. 허일. 없는 글자가 와서 3자, 4자가 구비되면 그게 동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육효 용어인데 다 오행학이니까 통변이 가능합니다. 천라지방은 12구설. 이걸로 인해서 좀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던진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팔자 한 수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팔자 속에 있습니다. 제가 다소 거친 말을 했더라도 감정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